낡은 복도형 아파트 2층. 어느 날 갑자기 벽에 나타난 파란 구름 그림.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정수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 구름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4년 전 추운 겨울밤 복도에서 홀로 죽어간 한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겨울 초입의 새벽 5시 김정수는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 악몽이었다. 교단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는 꿈.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꿈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정수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복도형 아파트 2층 204호. 25년을 산 이곳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답답했다. 좁은 복도, 낡은 벽, 그리고 서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 이웃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6시가 되자 정수는 외출 준비를 했다. 매일 아침 산책은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다.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멈춰섰다. 복도 벽 정확히 205호와 206호 사이 회색 벽면에 낯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파란색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작은 구름. 서툰 선이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었다. 뭐야 이게? 정수는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살펴보았다. 구름 아래로 빗방울처럼 보이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가 그린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2층에는 아이가 살지 않는다. 정수는 2층의 모든 가구를 알고 있었다. 201호는 70대 노부부, 202호는 혼자 사는 중년 남자 최동철, 203호는 30대 보험 설계사 오미란, 가리고 자신이 사는 204호, 205호부터 210호까지도 모두 중년 이상의 독거 가구들이었다. 누가 장난을 치나? 정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산책을 하는 내내 그 구름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시간 후 돌아온 정수는 다시 그 벽 앞에 섰다. 구름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다. 크레용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크레용 자국 주변이 약간 축축했다. 마치 누군가 젖은 손으로 만진 것처럼. 정수는 손을 거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그림이 신경 쓰였다. 결국 그녀는 오전 10시쯤 복도로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203호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오미란이 얼굴을 내밀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 정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미란 씨, 혹시 복도 벽에 그려진 그림 봤어요? 오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거요? 아침에 봤어요. 누가 그린 건지 아세요? 2층에 아이가 사나요? 글쎄요, 오미란은 시선을 피했다. 누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장난치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크레용으로 벽에 그림을 그리다니. 오미라는 잠깐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미란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럼 저는. 오미라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오미란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정수는 다시 202호 앞으로 갔다. 최동철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확신했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문틈으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다. 동철 씨?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정수는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날 오후 정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 그거요? 누가 장난친 거겠죠. 제가 올라가서 지워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누가 그린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냥 낙서예요. 별일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지우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수는 답답함을 느꼈다.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저녁 6시쯤 정수는 다시 복도로 나갔다. 구름 그림은 아직 그대로였다. 관리소장이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210호에서 한 남자가 나오고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정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잠깐 정순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같은 게 담겨 있었다. 정수는 210호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왠지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 밤 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구름 그림, 오밀한에 떨리는 손, 대답하지 않던 최동철, 그리고 210호에서 나온 낯선 남자. 모든 게 이상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정수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하게 들렸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소리. 끌리듯이 질질 끄는 발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희미한 숨소리. 거친 호흡. 마치 누군가 힘겹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복도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집 문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문 바로 밖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 누구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호흡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습기찬 곰팡이 같은 냄새. 정수는 복도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복도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발자국들이 그녀의 문 앞에서 시작해 복도 끝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맨발로 물을 밟고 걸어간 것 같은 자국이었다. 정수는 서둘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물잔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모든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밖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새벽 6시가 되자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어젯밤 본 발자국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수는 구름이 그려져 있던 벽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구름 그림이 지워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물기가 번진 듯한 자국이 있었다. 벽을 타고 흐른 물자국. 마치 누군가 젖은 손으로 벽을 문질러 그림을 지운 것 같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바닥이었다.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작은 웅덩이지만 분명히 물이었다. 정수는 손가락을 담가 보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생님.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202호에 최동철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철 씨 언제부터 거기? 방금 나왔어요. 출근 준비하려고요. 최동철의 시선이 벽의 물자국으로 향했다. 구름 그림 없어졌네요. 네, 그런데 이 물은 뭘까요? 최동철은 잠깐 침묵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글쎄요. 습기 때문 아닐까요? 이 건물 오래됐잖아요. 습기치고는. 선생님. 최동철이 정순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젯밤에요? 최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최동철은 잠깐 그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다. 혼자 남은 정수는 다시 물웅덩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대체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전 10시 정수는 다시 203호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오미란이 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미란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구름 그림이요. 그리고 어젯밤 복도에서 들린 발소리. 미란 씨도 들었죠? 오미란은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정수는 203호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고 어질러져 있었다. 오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발 더 파고들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대체 뭘 아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오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파트에는 뭔가 있어요. 2층에는 특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미란 씨, 선생님은 몰라요. 선생님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5년 살았어요. 그래도 몰라요. 진짜로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오미라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모두 뭐예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오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다. 복도로 나온 정수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에 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은 구름 그림과 관련이 있다. 정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녀는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오래된 기록을 찾아봐야 했다. 이 아파트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정순의 뒤에서
210호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또 시작됐어, 또. 문은 조용히 닫혔다.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벽 한쪽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리고 그 물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희미하게 구름 모양이 번져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오래된 입주자 명단을 복사해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주민 명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아침 정수는 다시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같은 벽, 정확히 같은 위치에 두 번째 구름이 나타나 있었다. 이번 것은 달랐다. 선이 더 굵고 진했다. 파란색이 아니라 검푸른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구름 아래로 물자국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다. 마치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정수는 손을 뻗어 벽을 만졌다. 여전히 축축했다. 손가락에 묻은 물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그냥 습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수는 203호로 향했다. 오미랑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정수는 문을 두드렸다. 미란 씨, 저예요. 김정순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리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오미라는 파자마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미란 씨 봤어요? 또 생겼어요. 구름 그림. 오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요? 네, 이번엔 더 심해요. 미란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제발. 오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왜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미라는 대답 대신 문을 닫으려 했다. 정순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았다. 미란 씨, 선생님. 오미란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게 나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오미라는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정수는 203호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둡고 답답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서 대낮인데도 불을 켜야 할 정도였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널려 있었다. 여기서 주무세요? 정순이 물었다. 요즘 침실에서 잠을 못 자요. 오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꾸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소리요? 복도에서요. 밤마다 발소리랑 울음소리가 들려요.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하지만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요? 몇 년 전이요. 정확히는 4년 전 겨울. 정수는 숨을 죽이고 오미란을 바라보았다. 오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도 구름 그림이 나타났어요. 복도 벽에 매일같이. 누가 그린 거였어요? 오미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210호에 살던 할아버지였어요. 정수는 210호를 떠올렸다. 며칠 전 그곳에서 나온 낯선 남자.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 그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다고요? 네, 박영수 씨라고 혼자 사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대요. 오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매일 복도에 나와서 벽에 구름을 그리셨어요. 파란 크레용으로. 왜요? 왜 구름을요? 길을 잃으셨대요. 자기 집을 못 찾아서 구름이 길을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오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돌아가셨어요. 겨울밤의 복도에서.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요? 내 오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진 문을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래서요? 오미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미란 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정수는 입이 벌어졌다. 뭐라고요? 소란스러웠어요. 밤늦게 열어진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우리는 그냥 무시했어요. 오미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다. 괜히 엮이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 들어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이미 오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정수는 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여러분이 그분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알아요. 오미란이 소리쳤다. 알아요. 매일 생각해요. 그날 밤 제가 문을 열었더라면, 적어도 119라도 불렀더라면.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2층에 사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날 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최동철 씨도요? 네, 201호 노부부도요.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그 구름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는 구름들, 이게 다 우연이에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당연하죠.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 밖에 안 내요. 왜냐하면 오미란이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정수는 203호를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정적이 다르게 느껴졌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침묵.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정수는 202호로 향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렸다. 동철 씨, 저 김정순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최동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들어가도 되겠어요? 지금 좀. 박영수 할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최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다. 202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최동철은 거실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미란 씨한테 들으셨군요. 네. 사실인가요? 정말 여러분이 그분을 외면한 거예요? 최동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사실입니다.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변명할 생각 없어요. 최동철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그럼 왜 그랬어요? 최동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책임이요.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다. 그리고 솔직히 귀찮았어요. 남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든 건 아닙니다. 최동철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건 아니에요. 단지 도와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압니다. 최동철이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구름이 다시 나타나는 거 말인가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요. 무슨 다른 것들이요? 최동철은 잠깐 망설였다. 들리지 않으세요? 밤마다 발소리요? 울음소리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최동철이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문 앞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날 밤처럼. 매일 밤.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정말로 박영수 할아버지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어요. 이 복도에. 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건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우리를. 정수는 202호를 나와 복도에 섰다. 멀리 210호 문이 보였다.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녀는 천천히 210호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문 안쪽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혹시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정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냄새가 났다. 습기 차고 곰팡이 낀 냄새. 정순이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세요?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201호 노인이 서 있었다. 70대 남자, 이름은 이경수였다. 아, 경수 씨 그냥 좀 이상해서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경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집엔 아무도 안 살아요.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 이경수가 정순에게 다가왔다. 미란이가 다 말했죠?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겠네요. 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경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그냥 잊고 싶었어요. 그날 밤을. 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압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을. 영수 씨는 돌아가셨고 이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있나요? 이경수가 반문했다. 경찰에 가서 말해요. 우리가 이웃을 외면해서 죽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선생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경수가 말했다. 침묵이 때로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그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혼자 복도에 남았다.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복도 끝에서 시작해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각 집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콩, 콩, 콩. 느리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202호 문 앞에서, 203호 문 앞에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다.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콩, 콩, 콩. 소리가 그녀의 문 앞에서 멈췄다.
정수는 숨을 죽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다. 210호 쪽으로. 새벽이 되자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벽에는 세 번째 구름이 나타나 있었다. 이번 구름은 더 크고 더 진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왜? 정수는 그 글자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질문이었다.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 왜라는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정수는 매일 아침 복도로 나올 때마다 그 글자를 마주해야 했다. 관리사무소에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관리소장은 곧 지우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수는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갔다. 이제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했다. 소장님, 제가 오래된 입주자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 김태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왜 자꾸 그러세요? 그냥 누가 장난친 거라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박영수라는 분, 210호에 사셨던 분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수 씨를요? 네, 4년 전 돌아가셨다면서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김태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정순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없을 거예요. 정수는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입주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 그리고 사망 기록. 사망 일시 2022년 1월 15일 오전 6시 30분 추정. 발견 장소 2층 복도. 사인 저체온증 및 신부전. 정순의 손이 떨렸다. 복도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그날 아침 출근하던 주민이 발견했어요. 이미 숨진 상태였죠. 왜 복도에 계셨어요? 김태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영수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가끔 길을 잃으시곤 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는 했나요? 경찰이 왔었죠.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불행한 사고로 결론 났어요. 정수는 파일을 더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관리소장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다. 2022년 1월 14일 밤 11시 30분. 박영수 입주자, 복도에서 소란. 여러 호실 문 두드림. 주민 민원 접수됨. 정수는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김태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영수 씨가 좀 소란스러우셨어요. 소란스러웠다고요? 네, 여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파일을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죠? 선생님, 그때는 밤늦은 시간이었고 영수 씨가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치하신 거예요? 치매 환자를 한겨울 밤에? 김태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경비원도 퇴근한 시간이었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파트 사람들 전부 똑같네요. 전부 책임을 회피하는. 선생님, 됐어요. 정수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거 복사해도 되죠? 왜 복사를 하시려고요? 기록으로 남겨야죠.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태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복사를 마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복도로 돌아온 정수는 210호 문 앞에 섰다.
며칠 전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있나?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이번에도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천천히 열자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 한 남자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봤던 그 남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그는 벽을 향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204호에 사는 김정순입니다. 여긴 왜 들어오셨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버지 집이었어서요. 정수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박영수 씨의 아드님이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수입니다. 영수가 제 아버지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4년 만에 왔어요. 4년 동안 이 집에 올 용기가 없었어요. 왜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치매 때문에 혼자 사시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낯선 곳에 가면 더 헷갈린다고. 저는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고집만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죠. 힘드셨겠어요. 제가 만약 요양원에 모셨더라면, 아니, 적어도 더 자주 찾아뵙더라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그냥 사고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길을 잃고 복도를 헤매다 쓰러진 거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손톱 밑에 페인트 가루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벽을 긁은 것처럼.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벽을요? 네, 그리고 경찰이 찍은 현장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 주변 벽에 희미하게 뭔가 그려져 있었어요. 뭐가요? 구름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파란 크레용으로 그린 작은 구름.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 구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며칠 전부터 복도 벽에 구름 그림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왜라는 글자도. 민수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정순도 그를 따라갔다. 벽에 그려진 구름과 글자를 본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민수 씨, 혹시 아버지가 왜 구름을 그리셨는지 아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만졌다. 아버지는 구름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길을 잃으면 하늘의 구름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매일 구름을 그리신 거군요. 네, 민수가 울먹였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집을 잊지 않으려고.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민수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여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네,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정수는 말을 잇기 힘들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층에 사는 사람들 모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했어요. 민수는 일어나 203호 문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예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외면했다고요? 민수는 203호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정순이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나와요. 나와서 대답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오미란이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다. 뭐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게 만들었어요. 민수가 고함쳤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문 두드렸죠?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왜 안 열어줬어요? 왜? 오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예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정순이 민수를 붙잡았다. 민수 씨, 안 돼요. 바로 그때 202호 문이 열렸다. 최동철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죄책감이 가득했다. 미안합니다. 최동철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요? 201호 문도 열렸다. 이경수 부부가 나왔다. 노부인은 이미 울고 있었다. 우리도 미안합니다. 이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민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다. 후회했다고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겁쟁이들. 민수가 중얼거렸다. 전부 겁쟁이들이에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 경찰에는 신고할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뒤늦게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오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민수가 비웃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추운 복도에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복도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불빛이 몇 번 깜빡이더니 꺼졌다. 복도가 어둠에 잠겼다. 뭐야? 오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천천히 복도 끝에서부터 다가오는 발소리. 누가 있어요? 최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무언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기익.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벽에 새로운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 외로웠어.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벽을 향해 속삭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210호 문이 저절로 열렸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작고 마른 노인의 형체. 파란 크레용을 든. 오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경수 부부도 황급히 문을 닫았다. 최동철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영수 씨. 최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210호 문이 천천히 닫혔다.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 씨, 봤어요?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를 봤어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뭔가를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참 후 민수는 일어났다. 저 이제 갈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진실을 밝힐 때까지. 민수 씨, 조심히 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정수는 혼자 복도에 남았다. 벽에 새겨진 외로웠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호소였다. 외면당하고 잊혀진 한 사람의 마지막 호소. 그날 밤 정수는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다. 영수 씨,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210호 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민수가 떠난 후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복도로 나왔을 때 203호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순이 물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돌렸다. 혹시 2층에 사시는 분이세요? 네, 204호에 삽니다. 어젯밤 이상한 일 목격하신 거 없으세요? 소란이나 고함 소리 같은 거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때 203호 문이 열렸다. 오미란이 붉게 부은 눈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미란 씨, 정순이 놀라 다가갔다. 얼굴이 왜 그래요? 오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물었다. 오미란 씨 맞죠? 어제 신고 들어왔는데요. 자해 소동이 있었다고. 저는 괜찮아요. 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 상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손으로. 정수는 숨을 들이켰다. 경찰관은 수첩에 뭔가 적으며 물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이요? 네, 제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미라는 울기 시작했다. 4년 전에 2층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복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정순이 오미란의 어깨를 잡았다. 미란 씨, 진정해요. 경찰관은 수첩을 덮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박영수 씨, 저도 그 사건 기록 봤습니다. 기록을 봤다고요? 정순이 물었다. 네, 어제 박민수 씨가 재조사를 요청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오미란이 비명처럼 외쳤다.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라기보다는 재조사 요청이죠.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오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경찰관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일단 당시 기록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오미란 씨,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신과 상담인 것 같습니다. 자해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경찰관은 명함을 건네고 떠났다. 정순과 오미란만 복도에 남았다. 미란 씨, 집으로 들어가요. 상처 치료부터 해야죠. 오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이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속 상처는 안 아물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몰라요.
오미란이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밤이 계속 떠올라요. 영수 할아버지가 제 문을 두드리던 소리. 도와주세요. 추워요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그냥 조용해지기만 바랐어요. 오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복도에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봤어요. 이미 차갑게 식은 채로. 미란 씨. 그때부터예요. 매일 밤 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 도와주세요. 추워요라고. 바로 그때 202호 문이 열렸다. 최동철이 나왔다. 그도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동철 씨도 들었어요? 오미란이 물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최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엔 더했어요. 뭐가요? 최동철은 문틈으로 자기 집 안을 가리켰다. 정순과 오미란이 안을 들여다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멎었다. 거실벽 전체에 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수백 개의 파란 구름이 벽을 뒤덮고 있었다. 이게 언제? 정순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젯밤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고요. 오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수는 최동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그려진 구름들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다. 마치 한 사람이 반복해서 그린 것처럼. 동철 씨,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봤어요?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최동철이 침실을 가리켰다. 침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요? 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잠근 것처럼. 열쇠로 열어야 했어요. 정수는 침실로 갔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공기가 이상했다. 차갑고 습했다. 그리고 베개 옆에 뭔가 놓여 있었다. 파란 크레용 한 자루. 이건 정순이 크레용을 들었다. 동철 씨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크레용 같은 거 없어요. 정수는 크레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래되고 낡은 크레용이었다. 그리고 옆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박영숙. 최동철은 그 이름을 보자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이게 무슨. 바로 그때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순과 최동철이 뛰쳐나가자 203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오미란의 비명이 계속 들렸다. 미란 씨. 정순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오미란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집도 최동철의 집과 마찬가지였다. 벽 전체에 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바닥이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집안을 돌아다닌 것처럼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고 마른 노인의 발자국.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오미란이 울부짖었다. 201호 문도 열렸다. 이경수 부부가 나왔다. 노부인도 울고 있었다. 우리 집도 똑같아요. 이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벽에 전부. 정수는 복도를 둘러보았다. 2층 주민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에서는 모두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구름으로 가득한 벽, 젖은 발자국,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이제 어떻게 해요? 오미란이 정순에게 매달렸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정순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박영수의 호소는 끝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복도에는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되었다.
2층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관리소장 김태수도 왔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태수가 물었다. 경찰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던데요. 최동철이 말했다. 우리 집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요? 구름이요. 벽에 구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발자국이. 김태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접 보세요. 오미란이 소리쳤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에요. 김태수는 202호를 확인하러 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대체, 이제 믿으시죠? 이경수가 말했다. 박영수 씨가 돌아온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유령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최동철이 반박했다. 김태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겠죠. 민수 씨가 복수하려고. 민수 씨는 어제 떠났어요. 정순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 집 열쇠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미란이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사과해야 해요. 뭐라고요? 최동철이 물었다. 영수 할아버지한테요. 제대로 된 사과를. 그날 밤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경수가 반박했다. 유령한테 사과를 하자고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미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침묵이 흘렀다. 저는 201호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과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경수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둘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최동철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김태수가 물었다. 정순이 말했다. 210호에서요. 영수 씨가 사셨던 곳에서. 거기서 제대로 된 추도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 저녁 주민들은 210호 앞에 모였다. 누군가 꽃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향을 준비했다. 문을 열자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오미란이 먼저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영수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제가 문을 열었어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추우시다고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귀찮다고 무섭다고 문을 안 열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밤 그 노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오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다음은 최동철이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함이 사라지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날 밤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요. 일부러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지만 들렸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런데도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최동철도 눈물을 흘렸다. 비겁했어요. 저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에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경수 부부도 무릎을 꿇었다. 우리도 미안합니다. 이경수가 말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관여하기 싫었어요. 남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웃의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이었어요. 노부인이 흐느꼈다. 할아버지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모든 주민이 돌아가며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정순이 앞으로 나섰다. 영수 씨, 저는 그날 2층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수는 목이 메었다. 이웃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을 외면한 이 아파트를, 이 사회를 대신해서 당신은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은 잊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정순이 말을 마치자 방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바람. 그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한숨 같은 안도의 한숨.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던 희미한 구름 자국들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지워가는 것처럼.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구름들이 모두 사라지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오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갔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주민들은 천천히 210호를 나왔다. 복도로 나온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확인했다. 모든 집의 벽에 그려져 있던 구름이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 발자국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도 울음소리도 노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끝난 걸까? 박영수는 정말 떠난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복도는 평화로웠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구름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정순이 복도로 나섰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박민수였다. 그는 210호 문 앞에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 씨, 언제 오셨어요? 민수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어젯밤에 왔어요. 잠도 못 자고 여기 서 있었어요. 왜요? 끝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정말 아버지가 편히 가신 건지. 정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들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알아요. 경찰한테 들었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래도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사과한다고, 후회한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나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눈물 흘리고 사과해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203호 문이 열렸다. 오미란이 나왔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얼어붙었다. 민수 씨, 당신이요. 민수가 오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집에서 가장 가까웠죠?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두드린 문이 당신 집이었어요. 오미란은 창백해졌다. 만약 당신이 문을 열어줬더라면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셨을 거예요. 저는 오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후회요? 민수가 비웃었다. 후회하면 다해요? 그게 뭐가 달라져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정순이 말렸다. 진정하라고요? 민수가 정순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가족이 그렇게 죽었어도 진정할 수 있어요? 추운 겨울밤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서 복도에서 쓰러져서 죽었어도?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202호 문이 열리고 최동철이 나왔다. 이어서 201호 이경수 부부도 나왔다. 모두 민수의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민수 씨, 최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들도 뭐예요? 민수가 끊어 말했다. 당신들도 힘들었다고요? 당신들도 피해자라고요? 최동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들은 가해자예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오미란이 소리쳤다. 우리는 그냥 문을 안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그게 죽인 거예요. 민수가 고함쳤다. 사람이 살려달라는데 외면한 게 죽인 거라고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이경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파란 크레용이었다. 이거 아세요? 아버지가 쓰시던 크레용이에요. 경찰이 유품으로 돌려줬어요. 그는 벽으로 다가가 천천히 구름을 그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이걸로 매일 구름을 그리셨어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집을 잊지 않으려고. 민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길을 잃으셨어요. 집을 찾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민들을 돌아보았다. 당신들이 길을 막았으니까요. 당신들이 집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구름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아래 글자를 썼다. 기억하라. 저는 이 아파트를 떠날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올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구름을 가리켰다. 이건 지우지 마세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계속 기억하세요. 민수는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했다. 정순이 그를 따라갔다. 민수 씨, 잠깐만요. 민수는 계단 앞에서 멈췄다. 민수 씨, 저는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했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는 지금 분노와 원망에 갇혀 있어요. 그 감정이 민수 씨를 계속 이곳에 묶어둘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수 씨 자신을 위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저는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알아요. 그리고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구름처럼 자유롭게. 민수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가볼게요. 민수는 계단을 내려갔다. 정수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복도로 돌아온 정수는 주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벽에 그려진 구름과 기억하라는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미란이 물었다. 정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수 씨 말대로 해야죠. 기억해야 해요. 영수 씨를,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을.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최동철이 물었다. 죄책감을 안고. 죄책감이 아니에요. 정순이 말했다. 책임감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이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순이 210호를 바라보았다. 영수 씨를 제대로 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며칠 후 주민들은 210호 문 앞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꽃과 향, 그리고 박영수의 사진. 민수가 제공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주민들은 그곳에 모여 영수를 기억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오미란이 새로 이사온 옆층 노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리고 최동철은 아래층 아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구름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영수 씨, 정순이 작게 속삭였다. 우리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대답처럼.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복도로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그린 구름 옆에 또 다른 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파란색이 아니라 여러 색깔의 구름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오미란.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최동철.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경수. 정수는 눈물이 났다. 주민들이 밤사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녀도 주머니에서 작은 크레용을 꺼냈다. 어제 문구점에서 산 것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을 썼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김정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벽의 구름들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복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210호 문 앞의 추모 공간을 정성껏 가꾸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우편물을 받으러 내려갔다가 민수를 만났다. 민수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수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식물이에요. 추모 공간에 놓으려고요. 오셨구나. 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노를.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민수는 복도를 올려다보았다. 이웃들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주시고 매주 추모한다고. 다들 진심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용서하려고 해요. 천천히. 아직은 어렵지만. 둘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210호 문 앞에는 이미 오미란과 최동철이 있었다. 그들은 민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 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민수가 말했다. 저도 노력할게요. 용서하려고. 오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최동철도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화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벽에 그려진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민수가 작게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분들도 모두 노력할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실려 벽에 구름 그림 하나가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민수가 그린 기억하라는 글자는 그대로였지만 구름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 글자를 보았다. 오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최동철은 눈물을 닦았다. 이경수 부부도 손을 맞잡고 울었다. 민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글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바람에 지워지듯이. 그리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함은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그날 저녁 주민들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음료를 준비했다. 처음으로 2층 주민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다.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슬펐지만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선생님, 식사 후 민수가 정순에게 말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분노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아버지가 정말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구름은 천천히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과 함께였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는,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겠다는 다짐. 복도는 변했다. 벽에는 여전히 기억하라는 글자와 주민들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수는 가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길 찾으셨나요, 영수 씨? 구름 따라 편한 곳으로. 복도는 여전히 낡았다. 회색 벽은 그대로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인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구름은 사라졌지만 외면했던 밤의 기억은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2층에 입주했다. 오미란이 가장 먼저 인사를 하러 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203호에 사는 오미란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미란도 미소 지었다. 네, 좋은 곳이에요. 서로 돕고 사는. 그날 저녁 2층 주민들은 새 이웃을 환영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정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에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구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영수는 이제 저 구름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복도 벽에 새겨진 기억하라는 글자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약속이었다.